네, 정말 많은 분들의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지난 장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럼 전문가님 좀 전화 연결해봐서 좀 조언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녕하지 못한 그렇죠. 오늘도 좀 시작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결국엔 아래 공포가 지금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의 상처도 좀 심하실 것 같고, 또 네. 이제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계좌의 공포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을 좀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다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놓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저는 정말 남는 거 없는 장사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 시장은요, 급락이 있었으면 급등이 있었어요. 예, 급락이 있었으면 급등이 있었고, 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직전, 강한 반등이 나오기 직전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저는 조금만 더 버텨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좋은 우리가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블랙 먼데이로 많은 분들이 조금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락장의 요인을 조금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좀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장 미국 CPI가 사상 최대폭을 좀 기록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까지 조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 CPI라는 지수가 뭐길래 도대체 이 시장을 짓누르느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자라는 지금 취지가 있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재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R&D 쪽, 그러니까 기술연구소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사실은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 R&D 연구소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은데, 금리 인상이 됐다? 그러면 R&D 연구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가치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를 판단해서 올라갈 종목에 이제 우리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이 기업의 가치를 가져가려면 공격적인 이 기술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시장 안에서는 기업들이 지금이 가장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태.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면 연준에서도 우리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물가가 잡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명분이 되는데 지금 물가 지표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걸 빌미로 지금 이 높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다 보니까 더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CPI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를 좀 뒤덮을 만한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CPI 발표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이 CPI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 것을 좀 덮을 만한 호재 뉴스가 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사우디와 이제 어떤 이
유가의 증산에 대해서, 유가 가격에 대해서 좀 좋은 협의안이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네. 또 이제 시장은 이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일단 그것은 저희 이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상황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금리 인상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악재를 뒤덮을 만한 좀 딱히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도 현 상황에 불을 지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잠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함께 유가 협약에 대해서 호재가 좀 나온다면 지금 상황 조금은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스피 시장 보면은 지난장 우리 시장도 블랙 먼데이였는데요. 2,500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연중 최대 낙폭이면서 무려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한 모습인데요. 코로나 초기 좀 장으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코로나보다 지금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더 힘든 장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년에서 10개월 동안 흘러내리듯이 지금 밀려 내려왔지만 네. 코로나 때는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을 하고자 혹은 바닥권에서 추매를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또 많았던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흐를 때는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잡히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또 추가 매수한 이후에 이 조정을 모두 감싸주는 되돌림이 나올지도 미지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우선 오늘은요 2,5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종목들의 추매를 할 때 하더라도 2,550포인트 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 2,500포인트 이하에서 밀려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지금은 잠시 피해야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내던지고 피하자 이건 아니고요. 이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좀 버텨내고 참고 2,550포인트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한번 이를 악물고 좀 버텨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 지금은 손절도 추매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급락에 따른 하락 여파도 우리 증시에 좀 나타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2,550포인트 위에서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고,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이런 장세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뭐 추매나 뭐 새로운 뭐 또 그냥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는 좀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조금 끝나게 되면 이런 장세가 조금은 완만하게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의 개인적인 사심도 포함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뭐 일단은 이 연준의 의사,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벌써 0.25는 이미 지어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0.50으로 눈높이가 높아졌고, 여기서 이제 0.75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정말로 0.50 한 번에 갈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싸움인데, 0.50으로 가도 시장에는 안 좋고 0.75로 가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의 악재가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서의 뭐 0.50이든 0.75든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선반영에 따른 조정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또 이제 강한 반발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준 회의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0.5%포인트 또 0.75%포인트 어떤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를 놓고 좀 팽팽하게 지금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발표 이후가 되면은 이미 선반영됐던 조정받았던 부분이 소폭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사심을 담아서 조금은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현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하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오르는 뭐 섹터나 종목들은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섹터나 또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가장 이제 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쪽이 정유주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이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말을 드렸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데 네.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시장이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유 관련주들, 정유화학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패닉적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네. SO일이라든지 GS, SK 이노베이션 사야 돼. 이것은 아니에요. 네.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일 사료라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했었던 종목들 아무래도 육계 관련주들 네.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만 네. 없으신 분들이 저는 신규로 굳이 그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시장에서 빠른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열의 9분은 아마 현금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한 분들은 신규 종목에 괜히 관심 가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기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올라왔는데 괜히 또 그 종목들 공략한다고 기존 거 손절하고 재투자를 하면 더 안 좋은 결과도 초래가 될 수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주 좀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에는 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정유주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좀 괜찮다 이런 좀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빠른 순환매 속에 육계 관련주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신규 매수 포인트는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난장 좀 다시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줄줄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섹터들, 또 대장주격인 이런 섹터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수급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삼성전자의 수급 화면입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어요. 맞네요. 네,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를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연일 팔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디서 좀 달라지느냐? 제가 2주 전부터 제약바이오 관심 갖자고 말씀드렸죠. 네. 셀트리온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날에도 사고 있어요. 자, 다시 삼성전자 수급 화면 보여드릴게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매도 수량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파미셀이라고 하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도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군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네. 그러면 기술주와 성장주를 좀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는 어디 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지를 고민해 봤을 때 네.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을 한번 켜볼게요. 네. 뭐 위치는 거기서 거기지만 최근의 추세는 이 셀트리온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까요? 네. 훨씬 더 좋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틴 종목들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수가 좋으면 더 좋은 위치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 반도체 IT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속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주와 성장주 쪽보다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매기세가 붙어주고 있기에 네. 좀 빠른 매매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테마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보는 것도 지금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 좀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연일 매도를 하는 외인이지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또 연일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매도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붙는 종목들은 또 역으로 말하면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심 가져볼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원탑으로 좀 두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좋긴 하지만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조정을 좀 길게 받았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 물량을 해소하는 이 약속 물량을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실 분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저점이라고 하는 이 박스 하단 76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차트의 흐름만 보고 관심 있게 보자라기보다는 당연히 실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의약품들의 허가수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의약품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로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좋냐 안 좋냐인데 지금 네.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 1공장부터 3공장까지 지금 풀캐파가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4공장까지도 이제 올해 완공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 주춤할 것이냐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제적인 공장 증설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의 가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한번 현재 시점에서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76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 국면에 조금 접어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만들어야 할 약품들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공장도 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적이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좀 참으셔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조정의 끝은 거의 다 오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우리가 힘든 만큼 웃을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뭐 이제 손을 놔버리면 네. 그렇게 이제 좋은 시기가 올 때 네.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오늘을 좀 잘 버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향후 다가올 좋은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욱더 정신 건강까지 좀 무장하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